안녕하십니까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형우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는 좀 최종 소비 유통 단계에서 그 최전선에 계시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점도 많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배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, 이제는 좀 거꾸로 그 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 유통 단계랑 그리고 그 최종 소비 단계랑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고통스러워 하는데, 물론 앞에서 뭐 한우나 돼지나 뭐 닭고기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그 우리 육류 산업이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산지에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우 부분입니다. 한우 부분에서는 그 저희가 그 사육과 수급 동향, 그리고 전체적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한우 사육마리수 부분입니다.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증가 국면에 놓여 있는데, 현재 그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과거와 같은 이런 큰 그림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저희가 그 전체적인 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농가 숫자가 과거 20만, 30만의 시대보다는 지금 한 8만, 9만 농가 분들이 살아남으면서 이러한 그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과거의 큰 사이클들이 나타나기가 힘들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6월달 현재 그 한우 사육 마리수는 317만 마리를 기록하고 있고,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축평원의 이력제 자료를 보면 320만 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그 증가 추세에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그 전체적인 한우 사육 마리수의 증감을 좌우하는 게 그 결국은 암소거든요. 암소의 그 흐름을 살펴보는 건데, 결국 암소는 번식 의향을 가져갈 것이냐, 비육 의향을 가져갈 것이냐인데, 송아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암소 도축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. 그렇게 되면 사육 마리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국면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소를 키워가지고 지금 그 우리 농가들은 얼마나 소득을 좀 창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, 최근 들어서 그 2011년, 12년, 13년의 경우에는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불황기였습니다. 유통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들을 상당히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는데, 최근 들어서 소값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한우 비육하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송아지 가격하고 거새우 가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, 결국은 우리가 고기소를 팔아서 얼마나 소득을 창출하느냐의 관건은 내가 한 마리를 출하했을 때 송아지를 몇 마리 살 수 있느냐, 거기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비육하는 농가들은 그 소득의 어떤 그 만족도,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송아지 값도 비싸고, 그리고 전체적인 거새우 가격도 높지만은 그래도 한 마리 출하하게 되면은 송아지 그래도 한 2.4마리 정도는 입식이 가능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도축 마리수 추이를 살펴보면, 최근 3, 4년 동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육 마리수에 대한 부분이 그 300만 두 이상 늘어나는 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실제로 도축 마리수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더 그
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했었는데, 현재 지금 320만 두라는 개념하고 과거에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됐던 300만 두의 개념하고는 그 샘플 조사냐 전수 조사에 따른 그 단층이 생겼기 때문에 약 한 20 몇만 두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도축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, 작년, 재작년까지 놓고 보면 70만 두대 중반에서 그 80만 두 거의 80만 두 미만으로 지금 도축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달까지 도축 마리수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2.3% 증가한 43만 마리 정도 되는데, 이게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마 70만 두대 후반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축이 약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랑 추석의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 추석 때까지 연결이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쇠고기 수입 부분인데요. 최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랑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코로나 영향이 올해는 좀 수입력 쪽에도 영향을 미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 수준의 쇠고기 수입량이 들어왔었는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랑 호주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좀 육가공 공장들이 일부 정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,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도 국내 가격이 그렇게 강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쇠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, 국내 가격보다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에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적은 물량이냐,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수입 쇠고기 도매 가격 추정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 단가와 관세 하락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입되는 소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국내산보다는 계속 높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관세 철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자급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수입력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가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앞서 최종 소비 유통 육가공 하시는 분들이랑 유통에 계신 분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의도치 않은 수혜가 된 축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 점유율로 놓고 보면 농협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하나로마트 매출액 증가 부분이 전체적인 한우 가격을 끌어올리고 4, 5월 달 비수기 기간에 사상 최고가를 찍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앞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우 산지 가격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초기에도 저희는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돼서, 그리고 경기 전망도 아주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우같이 이렇게 좀 가격이 센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가 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오히려 가정 내의 소비가 수입력을 주로 쓰는 외식보다는 가정에서의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한우 가격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한우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그래도 수요 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은 해외 쇠고기 수급 전망 부분인데요. 전체적으로 미국산하고
그 호주산하고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데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육이 계속 늘어나는 증가 국면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출 여력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그 육가공 공장의 뭐 그 가동 중단 이런 부분들이 그 수출에 좀 차질이 있는 것뿐이지 앞으로도 그 사육 마리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호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국 내에서 그 가뭄 피해가 워낙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좀 줄었고, 결국은 그 지금 소고기 소비의 가장 그 수출 교역에 있어서 뭐 중국 쪽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, 전체적으로 미국하고 호주산의 그 전체 수출 물량보다도 그 더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가격은 그렇게 뭐 가격 하락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그 쇠고기 국제 가격을 좌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 소 마리수라든가 도축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한우 그 송아지 생산에 이제 관여되는 그 정액 판매를 놓고 보면 7월까지 정액이 작년보다 한 10% 정도 늘어났어요.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 현재의 그 패턴들을 좀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정액이 들어간 만큼 그 다음에 거의 그 송아지가 나왔는데, 최근 들어서 이 송아지가 그 정액이 들어간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송아지 생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번식 전문으로 하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경쟁력을 잃고 나서 다들 일관 사육으로 그 사육 형태가 크게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, 아무래도 그 번식이라는 그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송아지 번식에 있어서 약간 약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액이 들어간 것만큼 송아지가 나오지는 않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 국면에 들어서 있는 거는 송아지도 마찬가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해 연말 한우 사육 마리수를 32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가위맘소도 그 150만 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증가 추세가 지금 그 한우 도축 마리수 증가 추세로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, 올해를 지금 70만 두 후반대로 도축 마리수를 보고 있고, 내년에는 80만 두 중반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22년이 되면은 89에서 90만 두로 해서 80만 두 후반이나 90만 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 이후에 되게 되면은 90만 두 이상이 도축이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한우 농가 입장에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, 과거 우리가 그 불황기를 겪었을 때 도축 마리수 자체가 84만 두, 85만 두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그 가격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는 일부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과거하고 근데 지금하고의 그 차이점은 일단 그 사육 단계에서는 농가들이 좀 정예화돼 있다는 부분하고, 과거 한 17만 농가가 한우 사육 마리수를 담당할 때랑 지금 8, 9만 농가가 한우 사육 마리수를 담당할 때랑은 어떤 시장에 대응하는 민첩도가 좀 달라졌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2011년도에 국민소득을 보면 한 2만 불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3만 불 시대에서 그만큼 소비의 여력도 좀 늘어났다,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, 그렇게 되면은 가격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 과거 12,000원, 13,000원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예상하기에는 좀 그 힘든 그런 사육 구조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가격만 놓고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추석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,
전체적으로 그 출하 대기 물량은 작년보다 늘어납니다. 추석 기간만 이렇게 놓고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작년에 18,000원대에서 형성됐던 그 한우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내외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그 앞서 유통업체들에서 얘기 나온 바를 따지면은 사실 그 산지에서 이 가격은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전망을 하는 편이고, 일시적으로는 2만 원 이상 그 한 뭐 2만 3천 원, 2만 4천 원까지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내년도까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은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을 17,000원, 18,000원대로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는데, 이거를 이제 좀 거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에서 한 1,000원 이상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. 그렇다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낮은 가격이냐?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,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가격이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는 낮아지긴 낮아지지만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좀 이렇게 슬기롭게 하셔야 될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그 사육마리수 증가세는 지금 2024년까지 저희가 그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까지 만약에 그 사육마리수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도축마리수는 2025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한우 사이클상 그렇게 돼 있는데, 보통 사육마리수와 도축마리수가 한 1, 2년 정도의 그 갭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육마리수가 만약에 2024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도축마리수는 2025년이나 2026년에 그 정점을 찍을 거다. 그러면 최소한 그 지금의 사육 규모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100만 두에 가까운 도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변곡점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의 이게 이 가격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024년까지도 사육 마리수 증가 국면이 계속 예상이 되지만은, 이 중간에 어떤 그 뭐 외부적인 충격이 있거나 자체적인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꺾이게 되면 사육 번식 의향이 낮아지고,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육 마리수 꺾이는 시점도 당겨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 한우 사육이 이루어질 것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돼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돼지 사육 마리수가 1,100만 두 넘게 그 나타나고 있는데, 이것도 지금 사육 마리수가 전체적으로 모돈의 영향을 받아서 올해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, 내년부터는 지금 그 연초에 그 가격 하락된 부분하고 또 ASF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모던 사육 마리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육 마리수가 다시 감소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뭐 돼지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그 최근 육류 산업을 놓고 보면은 성장세로 놓고 보면은 그 돼지의 경우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. 그거는 이제 결국 생산량 증가분보다는 수입량 증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시장, 그러니까 소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그 캐파랄까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8kg까지 먹는다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, 스페인 하면은 또 이베리코 부분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유행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돼지 생산성은 뭐 이거 늘 우리 업계에서 숙제로 가지고 있는 건데,
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워낙 그 MSY 자체가 낮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산성에 있어서는 늘 그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규모별로도 놓고 보면은 모든 200마리 미만 그 사육 농장에서 좀 그 생산성이 더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돼지 가격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 강세를 예상을 안 했었는데, 어쨌든 코로나 확산이 그 비수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지만은, 그러다 보니까 육가공 업체 뭐 후지 남아도는 부분, 이런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시는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좀 미쳤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최근 들어서는 또 그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좀 접어들면서 8월 달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평균 가격으로 4,300원, 제주를 제외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돼지고기 관련해서 대외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, 중국은 여전히 지금 돼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돼지 가격이 한 2배 정도로 위안화를 환산하게 되면 2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,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EU랑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지금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국 내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결국은 돼지 가격도 지금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물량의 그 수입 단가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부분 뭐 해외 돼지고기 수급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돼지고기 도매 원가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 관세가 다 제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수입 그 국제 가격이 결국은 수입 도매 원가를 좌우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게 그 등급 판정 마리수 기준으로 해서 한 1,800만에서 1,830만 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공급량 자체는 늘어나고, 그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,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작년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은 지금 올해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한 3,800원에서 한 4,1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지금 10월 달 가격부터 저희가 지금 4,000원 초반대, 그리고 11월, 12월 그 연말로 갈수록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3,000원, 500원대 중반 내외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다, 이렇게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꺾이고 모던 마리수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육 마리수 자체가 좀 올해보다는 줄어들 거다,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닭고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, 전체적으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계, 그러니까 어미닭들 사육 마리수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. 그래서 사육 마리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닭 사육 마리수가 작년보다 줄은 양상을 보였는데, 이 안에서 이제 좀 그 살펴볼 게, 오히려 그 도개 마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그 원종계라든가 뭐 종계 쪽에 그 품종에 따라서 어떤 사육 성적이 좀 그 많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 종계 사육 마리수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도개 마리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,
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체적으로 이 사육 마리수가 그 오히려 이제 종계 쪽에서 계열 업체들이 그 어떤 종란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열사들의 그 수익 구조가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이자라는데 줄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1,200원대는 사실 그 이 업계에서는 복대 가격으로는 아주 안 좋은 가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마철이 길어지고 그 닭고기 생산성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하반기로 그 뭐 9월달 이후 10월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공급 과잉에 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다음은 뭐 전체적으로 닭고기 시장도 그렇습니다. 이게 중국 쪽에서 워낙 물량을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까 브라질 쪽에서도 의 물량도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늘어나지만은 도개 마리수는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닭고기 쪽의 산지에서는 가격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유통에서 그 육류 소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산지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통과의 그 어떤 그 조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